2024년 10월 15일 기준 미국 시가총액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 주식들을 10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존버했다면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2014년 9월 초에 1만 달러로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2024년 9월 말까지 안 팔고 버텼다는 가정하에 백테스트를 진행해서 누적 수익률이 낮은 순위부터 몇 퍼센트 수익을 받고 최대로 돈을 잃었던 구간은 언제였는지 등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 177%를 달성했습니다. 나스닥과 S&P에 비해선 수익률이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최대 손실률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의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36%, S&P 500은 마이너스 34%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는 약 마이너스 25%로 이 정도면 매우 안정적으로 투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1% 정도로 나쁘지 않은 투자 수익률이지만 이 정도에 만족할 만한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배당 수익도 주지 않으니 수익률만 보면 지수 추종 ETF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9위는 구글입니다. 누적 수익률 356%로 결과적으로 지수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긴 했지만 연별로 쪼개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지수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글 주가의 수익률이 지수보다 안 좋거나 엇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2024년엔 7월까지는 매우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이후부터는 하락하여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지수보다 수익률이 약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구글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특정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지수 수익을 초과하는 기간에 잘 매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8위는 메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502%나 되지만 최대 손실률이 70%가 넘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존버를 했다면 2022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서 8년 동안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2022년에는 무려 단기 고점 대비 약 70%나 빠졌는데요. 만일 이때 못 버티고 매도했다면 수익률 500%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겠네요. 메타는 우여곡절 끝에 2023년에 154%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위는 TSMC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결과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긴 했지만 2022년에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이력이 있는데요.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50%의 낙폭을 버텨야 했었네요. 2023년에는 지수만큼 성장했지만 특히 올해 수익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일 올해 초에 TSMC를 매수해서 9월까지 보유했다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안겨주었겠네요. 작년 9월에 TSMC를 매수했다면 9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6위는 애플입니다.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600%를 넘겼네요. 괜히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 1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세계 주식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 지수와의 상관성이 0.8로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의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36.4%인데 애플을 투자했을 때의 최대 손실률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전체 수익률은 월등히 높으니 애플을 꾸준히 모아왔다면 지수보다 덜 잃고 더 버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겠네요.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올해 들어선 지수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2021년과 2023년에 상당한 수익률을 보여준 덕분에 누적 수익률 642%를 달성했네요. 같은 기간 동안의 나스닥 지수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스닥 지수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데요. 0.8인 애플보다 더 높은 0.85라는 상관성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에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기록이 있는데요. 과연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4위는 아마존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760%. 10년 전 $10,000를 투자했다면 내 자산은 86,000달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화로 수익만 1억 원이네요. 하지만 아마존 주식 돈버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2014년과 2019년,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지수보다 더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많이 울렸기 때문이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빌빌 때면 대부분 더 잘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본전 오면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죠.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견뎌내며 투자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데요. 그런 심리를 버티는 자만이 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3위는 일라이릴리입니다. 무려 100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네요. 심지어 최대 낙폭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일라이릴리가 가장 고점 대비 덜 하락했는데요. 가장 리스크가 없는 주식인데 상승폭은 탑3 안에 드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일라이릴리는 2021년 이전까지 나스닥 지수 수익률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았는데요. 심지어 코로나 특수로 바이오 산업이 호황이던 2020년까지도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바이오 주식은 뭐 아니면 도네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를 이기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위는 브로드컴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주식일 텐데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가려진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게 반독점법 소송을 걸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브로드컴은 최근 1년 동안 100% 이상 상승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액면 분할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주가가 박스권에 있지만 AI로 인한 모멘텀 장세에서 아직 저평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2위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정말 아득한 누적 수익률인데요. 2018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에서 시장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초 대비 243%, 2024년에는 약 1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며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테마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면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최근 키움증권의 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중 34.6%가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위해 불타기를 하다 손실을 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나머지 수익을 보는 60%가량의 사람들 중에서도 존버 수익률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통계를 보면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보다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